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간밤에 뉴스가,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좀 나왔죠. 어제 그 트럼프가,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트럼프가 퇴원을 하는 거, 이게 저 시장이 반겼던 이유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반겼었죠. 트럼프는 이번에 있는 중간에서도 부양책 협상 합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근데 어제 트럼프가 그랬죠. 말은 얘기는 트럼프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낸시 펠로시가 선의로 이 부양책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1조 6천억이라는 그 금액을 갖고 나갔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들 그 민주당이 좀 우세한 주 그쪽에 지원하는 금액들 이런 걸 끼워 넣어갖고 2조 4천억을 고집하고 있고 이건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양책은 대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통 큰 그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트럼프가 가장 좀 뭐랄까 그 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나 이런 한 나라에 정상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면 악재든 뭐든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병원에 있을 때 트위터로 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또 어제는 갑자기 대선 이후로 미룬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참 진짜 피곤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제는 시장의 부담 요인들이 조금 있었죠. 뭐냐 하면 그 미국 쪽에서 그 반독점위원회 미 하원 쪽에서요. 자, 이쪽에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IT 빅테크주들 이런 쪽이 좀 독점권을 즐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규제 관련되는 그런 좀 얘기들이 장 초반에 조금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자, 근데 요거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개혁 방안을 발표도 했어요, 지금. 미국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독점기 빅테크사들 이런 쪽에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장중에도 조금 흘러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죠.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제 회복은 빨랐지만,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 부양책이,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이게 늦어지면, 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이. 근데 그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트럼프가 부양책 안 해.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 안 해. 이래 버렸으니까.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했죠. 장 초반에도 이 빅테크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낸시팔 좀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타는 트럼프의 그 트윗이에요. 그 좀 코로나가 걸리면 손가락에 좀 걸리든가 그래서 손가락을 좀 못 쓰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트럼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어쩔
뭐 어떻게든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지금 현재 뭐 대선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역작용,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저 마스크도 그랬잖아요. 바이든한테 맨날 마스크 쓰고 나온다고 돌아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니 본인이 그냥 코로나 걸려버리고. 자, 근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조금 좀, 뭐랄까, 우려가 좀 돼요. 왜냐하면, 그쵸. 이 미국 증시가 지금 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잖아요.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뭐 이걸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물 건너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 뭐 트럼프란 사람은 워낙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또 뭐 부양책 할게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 정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자,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뭐 부양책은 대선 후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뭐 그게 좀 맞는 그런 거겠죠.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WHO 사무총장이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런 것들, 이 트럼프가 트윗에 날리기는요, 우리는 1조 6천억을 갖고 나갔다라고 협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무시한 얘기 들어보면 1조 2천억 혹은 1조 5천억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 하나는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 일단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저 중국 쪽은 장이 없었죠. 홍콩이 0.9%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홍콩이 0.9% 정도 상승 마감했고 대만도 뭐 1.2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저께는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폭이 컸는데 뭐 저 어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키 맞추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 뭐 홍콩이나 대만 쪽 이런 쪽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좀 많이 안 좋았죠. 다우가 1.3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이 1.40% 정도 하락 마감, 나스닥이 1.5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3%뭐 시장 대비해 갖고는 비교적 선전한 모습인데요. 요거는 뭐 엔비디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스닥 10분봉인데요. 자, 뭐 처음에 출발은 그냥 보합권 정도 뭐 그쯤에 출발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좀 한번 장중에 한번 출렁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요게 그 미국 쪽에 반독점법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조금 작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 끝나고 뭐 하원에서 발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때 좀 반영을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시킨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온 게 이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때죠, 이때 트럼프의 트윗 한 방이 시장을 그냥 침몰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도 뭐 반등다운 반등 시도를 하진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밀린 채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일봉으로 봐서도 조금 그렇죠. 지금 저 데드 크로스가 발생될 것 같아요. 20일하고 60일 이평선 데드 크로스가 발생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자, 거래량도 많이 실었죠. 거래량을 실으면서
자, 음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는 그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뭐, 요런 게 어느 정도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자, 뭐,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밑에 이 62평선이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는데, 이것도 전에 처음에 붕괴시킬 때 제가 이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깬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깬다라면 조금 더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62평선이 기울기 자체가 이런 각도에서 지금 서서히 이런 각도로 접어들고 있죠. 이런 각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밑에서 머무는 기간,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 62평선 자체도 이렇게 좀 휘어져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좀 시장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저 워낙 알 수 없는 사람이라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또 뭐 당장 뭐 부양책 다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라면 기술적인 모습만 봐서는 이 62평선 이 자리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 일단 해외 증시 동향하고 이런 것들 좀 짚어봤고요. 우리나라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 동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뭐 장중에 어제 한번 출렁거리긴 했지만요. 그 출렁거렸을 때 그때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바뀌었고,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순매도 폭이 3천억 이상으로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종가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자, 개인이 한 2천억 정도를 팔고 기관이 198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현물시장 수급만 놓고 보면 어제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급이었다. 뭐 요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조금 반대였죠. 개인이 1,5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외국인 573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82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했어요. 자, 2,399억 정도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했었는데, 자, 요게 오전장에 조금 매도가 조금 있었어요. 오전장부터. 근데 2시 돼 갖고 장이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었죠. 그때 한 3천억 이상 순 매도했었는데, 뭐 그때 또 매도 친 사람들, 위에서 매도 친 사람들 조금 그렇게 급하게 조금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니까, 급하게 밀리니까 그때 조금 청산을 하고 종가 무렵에 조금 청산을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399억 정도 순 매도했지만 장중의 매도 폭보다는 약간은 줄어들었다는 거, 뭐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옵션 시장 쪽에서는 위쪽을 조금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한 22억 정도 콜옵션을 매수를 했고요. 뭐 금융투자는 12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자, 이 푸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29억 정도를 순 매도했죠. 자, 콜 매수, 풋 매도,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 자, 조금 위쪽 방향으로 본 모습인데, 자, 내일이 옵션 만기니까 이 누적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74억 정도 순 매수예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83억 정도를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푸 쪽을 보게 되면 푸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한 90억 정도 지금 순 매수돼 있죠. 자, 그리고 금융투자는 98억 정도 순 매도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방 뭐 상승이나 하락이나 어느 정도, 이게 또 세부적으로 좀 더 뚫고 들어가 보면 얘기는 약간은 틀려요. 약간은 틀리지만 지금 아침 시간에 뭐 그런 걸 얘기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방 쪽이 조금 강한 양방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는 좀 위쪽 방향으로 가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 규모 자체가 지금 이번물 같은 경우는 크진 않아요. 보시면 외국인들 뭐 콜옵션 샀다 그래봤자 74억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도 지금 누적 순매수라고 하더라도 90억밖에 안 돼요.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 콜풋 전부 다 저 100억대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뭐 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좀 이 포지션이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쌓여 있을 때는 만기 때 뭐랄까 인위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때가 많아요. 만기 근처에서. 근데 지금 뭐 이번물 같은 경우는 내일이 만기인 뭐 저 10월물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옵션 시장 때문에 뭐 어떤 좀 시장을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좌지우지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까지 짚어봤고요. 저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분차트를 보면서 일단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전에 조금 좀 플러스권 미국 증시가 워낙 좀 급등을 했으니까요. 조금 플러스권 출발해서 조금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는데, 자, 조금 밀렸다가 쭉 가다가 이때 한번 출렁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 빅텍, 뭐 스페코 이런 애들이 상승 VI까지 걸렸었죠. 그래서 이거 뭐 북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요동치지 않고 조금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하고 관련은 있을 텐데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북한하고 관련되는 그런 뉴스는 뭐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껏해야 저 북쪽에서 저 사살당한 뭐 가족들이 유엔에다가 좀 조사해 주세요. 조사를 요청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내용만 있었고요. 뭐 별다른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조금 오후장 장 마감 무렵에는 약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이 조금 아쉬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 21평선 약간 아래에서 시작했어요. 약간 아래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뭐 이걸 좀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아까 분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장중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자,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장중에 변동성을 한번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결론을 조금 내려드리면 21편선의 저항 뭐 요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 쪽, 미국 시장 쪽, 뭐 이런 쪽에 대한 악재, 요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고달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지금 미국 현재 실시간입니다. 현재 뭐 7시 9분 정도 됐는데요. 미국 증시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플러스가 나오네요. 다우, S&P 뭐 요런 게 한 0.15%, 0.16%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나스닥이 0.23% 정도가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금방 변할 수도 있어요. 자, 뭐 좀 보다가 고개 돌렸다가 다시 보면 뭐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은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이게 미국 증시 선물이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뭐 충격은 조금 덜 하겠지만요. 오늘도 미국 증시 선물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근데,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섹터별로는 또 얘기가 틀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트럼프 전에부터 뭐 바이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미국인들이 아무리 그 또라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 또라이를 뭐 두 번이나 연속 뽑아주겠습니까?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그러니까 지극히 사람 사는 평범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좋을 섹터들 좀 있죠.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가 될 겁니다. 뭐 요런 쪽에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전략, 뭐 요런 게 좋아 보이고요. 자, 뭐 장 시작하기 전에 저 미국 증시 선물들 요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 저 옵션 이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요. 내일이 만기는 만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선물 동향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챙겨 보시고요. 자,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